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넘은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는 엄마입니다. 일하면서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 한창 클 때까지는 주부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주어진 역할의 무게가 무거워 여간 고생스럽다고 느껴졌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몸은 한 개인데 이 한 몸뚱이에 주어진 일들은 왜 그렇게도 많은 건지 그 버거웠던 시절 떠올려 보면 지금도 아찔해요. 저도 그렇지만 저처럼 돈 벌면서 아이들까지 키우신 모든 분들 참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세월도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는 자기 앞가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아이들 덕분에 조금은 여유로워졌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일하는 여성으로 이 나이까지 버티는 게 결코 녹록지는 않지만 또 그런 자부심이 하루하루 저를 힘나게 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야 제 인생을 저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와 내 스스로 평가하는 나는 다른 법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지금껏 노력해온 제 세월들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야 제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다 취급하고 넘어가면 그뿐인 일들이었겠지만 제 주변에서 이렇게 저를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는 일만큼은 쉽게 넘기기 어렵겠죠. 제 경우에는 저보다 한참 늦게 저희 시댁에 시집왔던 제 바로 손아래 동서가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해서 동서 들어오고 얼마 안 되었을 때는 꽤나 심기가 불편한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보통은 손이 형님이면 별달리 까다롭게 굴지 않더라도 처음 시집온 입장에서는 쉬운 자리가 아닐 터였습니다. 저 역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딱히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행동에도 시댁 식구들 하시는 말 한마디 허투루 들리지 않아 시댁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손아래 동서도 아니고 손위 동서가 아닙니까? 게다가 저는 거의 10년이나 먼저 이 집에 시집 온 동서 입장에서는 한참 선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파랗게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것한테 멸시당하는 눈초리를 받아야 했으니 제가 속으로 얼마나 부하가 끓었을지 여러분들도 상상이 가시죠? 처음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저 원만하게 잘 지낼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형제라고는 도련님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남편보다 거의 10살 어린 도련님이었기에 제게도 한참 어린 동생처럼 느껴지는 도련님이었어요. 도련님 역시 저희 부부를 잘 따르며 총각 시절에는 저희 집에 잠시 머무르며 취업 준비를 하는 등 많은 의지를 해왔기에 워낙 그동안 사이가 좋았고요. 그런 도련님과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인데 당연히 저 역시 잘 지낼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려 온 제 손아래 동서는 제 눈에는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해 보일 정도로 풋풋하고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랑은 거의 10살 가까이 차이가 났으니까요. 결혼 10주년을 목전에 둔 제가 보기에는 아, 나도 한때는 저렇게 푸릇푸릇한 때가 있었지 하고 지난 일을 돌이키게 만들었죠. 새댁일 때 시댁 식구들 어려웠던 것과는 달리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부대끼며 살다 보니 저 역시 시댁 식구들에게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피 안 섞여도 가족이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이야 그렇지만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오는 새색 씨 입장에서 얼마나 떨리는 일이에요. 긴장한 티가 역력한 동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이 아주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어디서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다 데려왔나 몰라? 아니에요.
칭찬해주는 제 말에도 손사래를 치며 뻣뻣하게 말하는 동서는 귀여워 보일 지경이었어요. 도련님도 다소 숫기가 없기는 하지만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니 두 사람이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결혼할 때야 워낙 결혼식이니 신혼집이니 준비해야 할 것이 많으니 곧 가족이 될 동서를 자주 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저야 얼른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동서 입장에서 그래도 손이 동서이고 시자 붙은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게 들이대는 것도 불편할까 싶어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꾹 참았어요. 아무래도 나보다야 한참 나이 어리고 손아래 동서 입장인 동서 쪽이 더 불편하겠지 싶어 제 딴에는 배려를 한다고 더 조심스럽게 굴게 되더라고요. 괜히 나이 많은 여자가 설친다고 인상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동서와 자주 만나게 된 건 도련님과 동서의 결혼식 이후부터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시댁과 멀지않은 곳에 살고 있었으나 동서 부부 역시 신혼집으로 구한 곳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았거든요. 둘밖에 없는 자식을 다 당신들 곁에 두게 된 시부모님께서는 몹시 흡족하신 티를 감추지도 못하셨습니다. 남들은 아들들 장가 보내면 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미련 끊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자식들 두고 얼굴 볼 수 있다니 이것도 복이다 복. 우리 어머니 진짜 좋으신가 보네. 그래도 아직 동서한테는 조심해야 하시는 거 아시죠? 아우 알아. 얘도 정말 말끝마다 잔소리라니까. 10년 세월은 그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어머니께 잔소리쟁이라는 별칭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로는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시려고 애쓰시던 시부모님이셨으니 더더욱 시댁과 돈독한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야 제 입장이고 저보다 한참 어린 동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끼리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와 시어머니 지내는 것처럼 가깝게 지내준다면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겠으나 그건 저희 입장인 거니 제 딴에는 갓 시집온 동서를 배려한답시고 이래저래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지만 동서 부부도 맞벌이였어요. 당연히 집에서 살만 하는 전업주부보다야 밥상이 빈약할 수밖에 없으니 간간히 시댁에 들려 반찬도 얻어가고 저녁도 얻어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희 부부도 벌써 한참을 시어머니 반찬으로 먹고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함께 식사할 일이 늘어가다 보니 그동안은 듣지 못했던 동서 지금껏 커온 이야기들 역시 좀 더 자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사람이 지금이야 친정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어릴 적에 고생이 많았어요. 장인어른께서 보증 잘못 써시는 바람에 집이 넘어갈 뻔하기도 하고. 아이, 그런 얘기까지 뭐하러 해. 친정 흠이 될 만한 이야기니 동서야 질색을 했지만 도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엇나가지 않고 잘 자란 동서를 자랑하겠다고 한 말이었겠죠. 저 역시 그런 도련님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려운 집안에서 장녀로 산다고 고생을 해보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 마음 다 거기서 거긴데 부유한 부모님 만나 고생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운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며 제 인생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고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야 대단한 부자들 보기에 별것 아닐지라도 이렇게 자신만의 소소한 성취를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대단한 일인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대학 진학과 관련된 동서의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저희 친정에서 저 대학 보내주실 만한 형편이 못 되셨거든요.
저희 집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저 하나뿐이에요. 아마 간간히 성적 장학금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졸업까지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학비며 생활비며 집에서 기대하기 어려웠으니까 어떻게든 제 힘으로 마련해야 했을 테니까요. 대학 합격한다고 해서 학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나마 집이 학교 근처면 머물 곳이라도 해결되어 큰 걱정을 덜 수 있었겠습니다만 저나 동서처럼 지방 출신인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부담이었어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마 실감을 잘 못하실 거예요.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특히나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게 된 입장이라면 말이죠. 그나마 의탁할 일가 친척이라도 있으면 또 모를까.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대학 합격하게 돼서 올라가게 되면 당장 머무를 거처가 문제입니다. 자취방을 구한다 한들 어디 서울 집값이 한두 푼인가요? 지금이야 대학에서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 기숙사는 정말 바늘구멍이었어요. 저 역시 서울에 소재한 대학의 합격 통지를 받았음에도 눈물을 머금고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학비만이라면 어떻게든 아등바등 제 힘으로 손을 써보겠으나 도무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과 생활비까지 감당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밑으로 딸린 동생들의 미래까지 생각해보면 아무리 가고 싶었던 대학이라 하더라도 제 욕심만 내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필이면 저 대학 갈 즈음에 저희 친정사정이 최악으로 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평생 넉넉하게 지내본 적 없는 집이었으나 하필 제가 대학 진학할 무렵이 IMF 이후 가장 가계 사정이 좋지 못할 때였어요. 대학은커녕 당장 돈 벌어다 집안에 보태야 할 판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학교 다니면서 좋은 대학 진학할 꿈에 부풀어 잠도 줄여가며 공부했는데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 가슴에 속쓰림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이야 대학까지 안 한다고 사람 인생 끝나지 않는다는 것쯤은 잘 아는 나이입니다마는 그 시절에야 대학 진학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갓 성인이 된 그 어린 나이에 지독한 패배감부터 맛봐야 했으니 제게 대학은 쓰린 기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자 하니 동서의 대학 진학 당시 상황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졸업장까지 타냈다니 저보다 한참 어린 동서임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 역시 그 얘기를 하는 얼굴이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원래 이루기 힘든 것을 성취해낼수록 그에 대한 자부심은 커지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동서에게는 자기 힘으로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자기 힘으로 마쳤다는 것이 그런 일이었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일이 살면서 한 가지쯤은 있는 게 앞으로의 인생의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요. 성취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만큼 또 다른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니까요. 비록 저는 현실에 좌절하여 이미 한 번 꿈이 꺾였습니다마는 동서만큼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 참 대단하다. 나도 그때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결국엔 포기하고 말았지만 동서는 끝까지 해냈다니 참 대단하다. 그럼 형님은 대학을 안 나오셨어요? 나도 합격증은 받아놨는데 하필 그때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서 나는 밑으로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대학을 가기가 힘들었지.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말하는 동서 표정이 떨떠름해 보였지만 그저 기분 탓이려니 여겼습니다. 제게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거는 동서였으니 설마니 저 대학 안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그때까지는 눈치채지 못한 저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유난히 자기 대학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동서였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 학과 내 학회에서 경진대회 우승을 하는 바람에 한 학기 등록금을 번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휴학해야 하나 간이 떨릴 지경이었는데 그 덕에 한시름 놓은 거죠. 아, 그랬구나. 나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자주 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우승까지는 못 해봤는데 재수 씨 참 대단하네요. 시부모님께서는 대학 나오지 않으셨지만 없는 형편에도 어떻게든 자식들 잘 가르치겠다고 남편과 도련님은 대학까지 다 끝마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두 내외 중 저를 제외한 동서와 도련님 그리고 제 남편은 모두 대졸자였어요. 그 자리에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죠. 평소 같으면 저를 고려해서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불어 제가 공감대를 느끼기 어려운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줄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서 쪽에서 먼저 저렇게 신이 나서 대학 이야기를 늘어놓으니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 학교 다니던 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남편과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크게 별 이상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람이 자기 겪은 것 중심으로 생각하게 마련이니 당연히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대학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거기다 동서는 워낙 자기 힘으로 어렵게 대학교까지 마쳤다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른 일들보다 뇌리에 더 깊게 박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으나 어쨌든 아직 그리 길게 직장 생활을 하지도 않은 동서였으니 대학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자기 친정아버지 보증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더 생기고 나니 이상하게 저 혼자 이야기에서 겉돌면서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일부러라도 저희 부부가 모두 공감할 만한 이야기 주제를 남편이나 도련님이 꺼내려고 치면 또다시 대학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동서였습니다. 아, 저 대학 동아리에서 사진 출사 나갔을 때 찍은 사진 한번 보실래요? 그때 선배님들이 미리 사진 잘 나오는 스팟을 찍어주셔서 사진이 그럴듯하게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 아무리 그리 예리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 남편도 조금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모양입니다. 굳이 제 남편 앞에 사진을 들이미는 동서를 거절하지도 못하면서도 슬쩍 제 눈치를 보는 남편이었어요. 이게 우리 학교 동아리에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대학, 다른 동아리까지 연계된 연합동아리 활동에서 찍은 거거든요. 아, 이런 얘기하면 형님은 잘 못 알아들으시려나? 대학 들어가면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집 온 지 아주 초반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제게 어려워하는 til을 감추지 못하던 동서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 자기 대학 다니던 때의 얘기를 자주 하기 시작하면서 말수가 많아진 것은 물론 되게도 말 붙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은 동서였어요. 심지어 저를 어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급격하게 허물이 없어진 동서 태도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나야 이런 거 잘 모르지 뭐. 뭐 대놓고 시비를 건 것도 아니고 자기 옛날에 찍은 사진 보여준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기도 우스운 노릇 아닙니까? 거기다 저랑 또래도 아니고 한참 어린 동서인데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괜히 기분이 요상해지는 제가 도리어 속 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서 말투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조금씩 빈정이 상해가고 있는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꼰대가 된 건가 싶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나이차가 조금 있다 보니 오히려 동서가 더 편치 않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동서가 고졸인 저를 확실히 자기보다 아래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시댁 행사가 있어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재료 준비를 맡긴 동서가 한참을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슬쩍 빼꼼 들여다보니 저희 아들 은우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동서였습니다. 저희 은우가 그때 한창 딱지놀이에 빠져 있었거든요. 왜 그 어린 남자애들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그려져 있는 동그란 딱지들 있지 않습니까? 한참 은우 또래 아이들이 그 딱지 모은다고 다들 성화였어요.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던 은우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가끔은 그 딱지 사달라고 하도 전화 남편을 졸라대서 그거 달래느라 부부가 곤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초등학생인 형과는 다르게 유치원생이었던 은우였으니 한창 장난감 가지고 놀기 좋아할 때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꾸짖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은우와 동서 하는 양을 보니 아무래도 그 딱지 때문에 실랑이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동서, 무슨 일이야? 아, 형님, 은우가 자꾸 동화책을 팽개치고 딱지만 주물럭거리고 있길래요. 그랬어? 은우 또 딱지 가지고 놀았구나? 생각보다 별일 아니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에 은우가 잔뜩 풀이 죽었습니다. 나 오늘 딱지 많이 안 가지고 놀았는데. 그래, 잘했어. 그렇게 아이를 토닥이고 있는데 답답하다는 듯이 동서가 옆에서 불쑥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요새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부터 공부하고 책 보는 습관을 제대로 들여놔야 나중에 고생 안 하죠. 그래. 동서 말도 맞지. 그래도 우리 은우 자기 전에 동화책 꼭 보는데. 그치? 여전히 풀이 죽어 기분을 풀지 않은 은우를 보며 또 무슨 일인가 싶긴 했지만 워낙 바쁜 하루였기 때문에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은우야, 아빠가 딱지 사왔지? 나 이제 딱지 싫어. 평소 같으면 우리 아빠 최고라고 난리를 칠 녀석이 신상 딱지를 들이미는 제 아빠에게도 시무룩하게 굴었습니다. 이상하게 얼마 전 시댁에 다녀온 이후로 계속 기분이 저기압인 아들 녀석이었어요. 은우야, 왜 그래? 이제는 딱지 싫어? 작은 엄마가 이런 거 갖고 놀면 멍청해진다고. 너 공부도 못해서 커서 대학도 못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은우 입에서 나오는 뜻밖의 소리에 저나 남편이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쩐지 애가 왜 저렇게 풀이 죽었나 했더니 자기 딴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안 좋은 소리를 제 작은 엄마한테 듣고 나서 의기소침해 있었던 거예요. 다급히 남편이 물었습니다. 은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작은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제 아들 입에서 나오는 동서 입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누굴 가리켜서 한 말이겠습니까? 그의 엄마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아직 학교 입학도 하지 않은 뭘 알지도 못할 나이에 어린애를 데려다가 저게 할 소리입니까? 그동안 동서를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리도 애를 썼는데 그날만큼은 그만 열받아서 머리꼭지가 돌아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라고 그런 소리 듣고 유쾌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괜찮다고 아이 기분을 달래주려 딱지는 양손에 쥐어주고 한참을 어르다가 잠든 은우를 뉘어놓고 저희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라통을 터뜨리는 남편이었어요. 아니, 애한테 할 소리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죄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경솔한가? 내가 설마 했는데 나 대학 안 나왔다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게 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어? 내 앞에서 대학 얘기 꺼내면서 뭘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취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설마 싶었는데. 죄수 씨 진짜 못 쓰겠네. 다음에 보면 내가 한 소리 제대로 해줘야겠어. 아, 설아. 같은 동서지간끼리 말 나와도 집안이 시끄러워질 판에
아주버니가 나서서 그런 소리 하면 반성을 하겠어? 그러다 괜히 도련님하고까지 사이 틀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지. 틀어지면 틀어지는 거지. 지영이 걔도 제처가 무슨 소리하고 다니는지 알아야지. 그걸 알면서도 제처 편을 들면 그건 그것대로 어쩔 수 없는 거야. 감히 내 마누라 무시하고 내 아들한테 모텔 소리 했는데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가야겠어? 하지 마. 해도 내가 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자존심 상해서 이런 얘기 꺼내고 싶지도 않아. 속상해하는 저를 보며 남편 역시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동서에게 따지고 들겠다는 남편을 간신히 말려두었어요. 그렇게 동서를 껄끄럽게 여기게 된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동서를 만나게 된 것은 민족 대명절이자 전국의 며느리들이 가사노동으로 씨름하는 설 연휴였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동서 얼굴을 보기가 편치만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시댁 모임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쪽에서 먼저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소 얼굴 보기가 껄끄러워졌다고는 하더라도 사실 할 일이 워낙 많은 시기이기도 하니 뭐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겠나 싶었어요. 어차피 동서도 갓 시집아 아직 살림이라고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형편이었고 명절 음식은커녕 도련님과 두 식구 끼니 해결도 진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음식 솜씨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나 시어머니나 동서한테 음식 맡길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도 없었고요. 예, 큰애야. 이제 너도 손이 동서가 되었으니 굳이 나한테까지 뭐라고 할 거 없이 네가 시켜도 될 만하겠다 싶은 거는 편하게 시켜. 일일이 나한테까지 허락 구할 거 없으니까. 한마디로 일의 정권을 제게 위임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다른 분들이랑은 달라서 며느리 고생시킬 바에는 손빠른 당신께서 재빠르게 휙휙 해치우는 게 속편한 성미셨습니다만 그런 시어머니도 저 시집간 지 10년이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아무래도 간 보신 거나 음식하시는 속도나 예전 같지는 못하셨어요. 시어머니 본인도 그걸 스스로 그걸 알고 계시니 제게 힘을 더 몰아주시려 하신 거겠죠. 그렇지 않아도 동서 입장에서는 시집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댁에서 보내는 명절이었어요. 그 김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생각에서였을 겁니다. 예, 둘째야.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첫째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얘가 나랑 10년 같이 명절 지내오면서 손은 나보다 훨씬 더 야무져. 일부러 동서 듣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동서가 저를 잘 따르시길 바라시는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대답은 하면서도 떨떠름한 표정의 동서를 보자 평소에 자기처럼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고졸이라 우습게 생각하던 사람한테 지시받을 생각을 하니 탐탁치 못하게 생각한다는 것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으나 그래도 제가 동서보다는 연장자 아닙니까? 갓 시집온 새댁이 다소 철딱서니 없이 군다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그런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또한 윗사람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애초에 대단한 거 시킬 생각도 없었고 그래도 설거지 정도는 할 줄 알겠지 싶어서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여기 준비한 음식들은 내가 할게. 동서도 시집와서 이제 처음 보는 건데 그냥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나 눈으로 봐두고 이번에는 설거지거리 나오면 그거나 좀 정리해줘. 제 딴에는 동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맡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동서 표정이 대번의 우거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힘든 일 제가 다 도맡아서 하면서 동서에게는 그냥 제사 음식하는 거 눈으로만 익히고 설거지하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명절이다 보니 평소보다는 다른 식구들도 많이 들락거리는 시기일 테니 설거지감이 평소보다 많았다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제가 하는 고생에 비할 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불만 가득한 표정이라니 솔직히 한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있기에는 명절이라 워낙 일이 바빴습니다. 동서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뒤에서 입을 한껏 내밀고 있든 말든 그때는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야, 너는 절대로 시집가지 마라. 고졸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명절 설거지 잔심부름 같은 거나 당하려고 그 개고생을 해가면 내가 대학식이나 나왔는 줄 알아? 내가 진짜 치사스러워서. 이래서 요새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동서 시집살이가 더하다고들 하나 봐. 명절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 저녁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테라스에서 동서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만 눈앞이 새까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고생을 해도 제가 훨씬 많이 했어요. 가뜩이나 설거지 시킨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물 설거지만 동서한테 시키고 씻은 그릇들 일일이 마른 수건으로 닦아 찬장에 정리하는 마무리는 제가 했습니다. 그날 동서한테 맡긴 거라고는 설거지 딱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혼자 한 게 아니라 정리는 제가 다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동서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불만인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일이 손에 익지 않은 동서 제쳐두고 열일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일을 더 했다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동서가 제게 앙심을 품은 이유가 너무나 치졸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가장 쉬운 일 맡긴 걸 가지고 대졸이니 고졸이니 하는 얘기는 대체 뭐 때문에 나옵니까? 아무리 동서가 대학 나온 데 집착에 가까운 언동을 보였다고는 하나 저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테라스 문을 벌컥 열고는 동서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서 진짜 말이 지나치네. 내가 대학 안 나온데 동서가 뭐 보태준 거 있어? 그날도 힘든 일 내가 다 하고 제일 쉬운 일 맡겼더니 왜? 고졸밖에 안 되는 여자가 대학 나온 동서 설거지 한번 시킨 게 그렇게 나오고 그랬어? 아, 아니, 왜 남의 전화를 엿듣고 그러세요, 형님? 오지간히 당황한 게 아니었던지 그 한마디를 빽 지르고는 집 안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는 동서였습니다. 이건 어리다고 귀엽다고 봐줄 수준을 넘은 일이었어요. 내 딴에는 잘 지내보겠다고 슬쩍 선을 넘기 시작하는 동서를 봐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동서 입장에서는 저리 사람을 고졸 출신이라며 깔보고 업신여기고 있었다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 싶었습니다. 당연히 동서에 대한 제 감정의 고래 깊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린 것한테 고작 대학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우스운 대접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어디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식구들 앞에서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해보아도 불쾌한 감정을 다 감출 수는 없더라고요. 그날 일을 시댁 식구들에게 고스란히 일러바친 것은 아니었으나 누가 보기에도 냉랭하기 짝이 없는 동서지간이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동서가 온 시댁 식구끼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식구들이 제 눈치를 보며 저를 설득해 데려갔던 건 역시 다툼의 이유에 대해선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저희 둘 사이를 풀어주고 싶으셨던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대놓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 얼굴 보면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걱정 가득한 표정을 짓는데 그래도 나도 이 집 식구인데 마냥 피할 수만은 없었어요. 평생 안 보고 살 거면 또 몰라도 그럴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오셨어요? 미리 도착한 동서 얼굴이 의기양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약한 식당은 제법 고급 식당에 속하는 축이었습니다. 저게 또 무슨 꿍꿍이로 저렇게 신이 났나 싶었죠.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드시고 싶은 거 실컷 드시라며 당당하게 동서가 내민 메뉴판은 온통 영어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딴에 제 기를 죽이겠다고 동서가 굳이 이 식당을 예약한 이유가 바로 저 영어로 된 메뉴판 때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형님 여기서 주문이나 제대로 하실 수 있으려나? 형님 이거 읽을 줄은 아세요? 제대로 배우셨으면 이 정도는 일도 아닐 텐데.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이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저를 제외한 그 자리에 모두가 경악해 입을 떡 벌렸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형수님께 무슨 말버릇이야? 왜?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내가 당신 만나지 않았으면 저런 고졸 형님 밑에서 이런 대접받을 일이 어디 있었다고. 형님, 설마 이 정도로 창피하신 거 아니시죠? 그러길래 진작 자기 주제를 알고 저 그런 일 시킬 생각은 마셨어야죠. 아나무인도 저런 아나무인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 없다는 태도로 마치 저를 꾸짖기라도 하는 태도는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우술 지경이었습니다. 설마 이 정도로 제가 부끄러워 죽기라도 할 줄 알았던 모양이죠? 하지만 제가 동서보다 살아도 10년은 더 살고 세상을 겪어도 그만큼은 더 겪었어요. 물론 저 고졸이라며 무시하던 사람이 그동안 동서뿐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동서가 최고봉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똑똑 저희가 그 난리를 치르고 있던 식당 룸 문을 두들겼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다고 해서 인사차 들렀습니다. 저번 해외 출장 이후로 오랜만이시네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일반 손님은 얼굴 보기도 쉽지 않다는 그 식당 지배인이 불어 찾아온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동서가 저 무시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찾아왔던 그 식당은 저 역시 남편과 자주 가던 단골 식당이었거든요. 저번 사업 모임에서도 저희 식당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지배인님께서 저희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잘 봐주시는 건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형님이 여기 지배인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 데려오면 제 코를 납작하게 누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당연하다는 듯 식당 지배인의 감사 인사를 받는 저를 보며 당황한 동서였습니다. 저 대신 저보다 더 화가 난 남편이 그런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여기 우리 와이프가 사업하면서 외국인 바이어들 접대하는 곳입니다. 이 사람 덕분에 지배인분이랑 벌써 저랑도 10년이 넘게 친분이 있고요. 아니, 이렇게 고급 식당에 형님이 어떻게... 왜? 고졸이라니까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푼돈 몇 푼이나 버는 줄 알았어? 그동안 내가 동서 괜히 기죽을까 싶어 얘기 안 했는데 나 동서가 10년 꼬박이라도 겨우 만질까 말까 한 돈 1년이면 벌어.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다 돌대가리인 줄 알았어? 그깟 영어 메뉴판 좀 읽으면 고졸 동서 정도는 쉽게 무시할 수 있을 줄 알았니? 앞서 제가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못하고 아쉬움이 컸다는 말씀은 드렸죠. 그런 만큼 사회생활 더욱 일찍 경험하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은 저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학, 특히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저였기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 20년간 영어 공부를 놓지 않은 저였어요. 감사하게도 저 사업하면서 해외 수출 기회가 생기자 그런 제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현지인들과 사업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열중해야 했기에 그만큼 영어도 더 늘 수밖에 없었어요. 그까진 영어 메뉴판? 저한테는 그저 코웃음 칠 일이었습니다. 고작 대학 나왔다는 것 하나 말고는 나보다 내세울 것 하나 없으면서 그걸 저 기죽이겠다고 선택했다니 동서 행동이 그렇게 우스울 수가 없었죠. 동서 또한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모양인지 수치스러움에 차마 고개를 들지를 못하더군요. 제가 화를 내기도 전에 기함할 만한 동서 행동에 분노한 시댁 식구들의 비난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 너 대학 나왔으면 대학 안 나온 사람 이렇게 깔보는 게 당연한 일인 거니? 첫째만 대학 안 나온 줄 알아? 나나 이 사람도 대학 안 나왔는데 그럼 네 시험이 시합에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떻게 손이 동서를 다른 식구들 보는 데서 이렇게 깔볼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녹이 등등한 시부모님 호령에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동서였습니다. 어디 시부모님 뿐이신가요? 제 옆에서 마치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
매서운 눈길을 쏘아대는 남편이 있었고 도련님은 또 어떠시고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 그동안 형수님이 우리 집에 채 적응도 하지 못한 당신 신경 써주신 걸 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배려를 받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해? 당신 이렇게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앞으로 무슨 낯으로 형수님이랑 형님 얼굴을 배? 아주 온 시댁 식구들이 욕이란 욕은 동서에게 다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집 식구로 산 세월이 헛산 건 아니었나 봐요. 하나같이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자 저 역시 동서에게 쏘아붙이려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서 괘씸한 행동이 쉽게 용서가 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고 나서 동서 신세야 시댁에서는 완전히 찬밥이 되어버렸죠. 비록 공격의 대상이 저였지만 윗사람에게 저리 방자하게 굴 수 있는데 다음엔 그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를 노릇 아닙니까? 언제든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윗사람을 깔볼지도 모를 동서를 그 누구인들 예쁘게 봐주겠어요? 그러니 시댁에서 동서가 완전히 설 곳을 잃어버리고 기가 팍 죽어버린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괘씸한 마음 만만이면서도 그래도 나보다 한참 어린 동서가 저리 온 가족 눈치를 보며 쪼그라든 꼴을 보니 그건 또 그것대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온 식구들이 한순간에 돌아설 거라고는 동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래도 그동안은 새 식구로 들어왔다고 다들 동서에게 신경을 써주었으니 그 냉대가 더더욱 차갑게 다가왔을 겁니다. 결국 저 혼자 따로 불러내서 제 옆에서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동서였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딴에는 그 힘든 환경에 없는 형편에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고는 제 힘으로 대학 나왔다는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저도 그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주제 형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굴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괜한 자격지심에 더 그랬어요. 제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게 형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지 않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님. 저도 그래도 이만큼 나이를 먹었는데 잠깐 곤혹스러운 상황 넘겨보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는 것과 진심 어린 사과하는 것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비록 제 앞에서 망아지처럼 날뛰었던 동서라고는 하나 아직 여물지 못한 젊은 나이였어요. 그동안은 그저 저에 대한 반감으로 분별력을 잃고 날뛰었겠지만 동서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바가 많았겠죠.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떨구며 사과를 건네는 동서의 모습이 거짓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서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챈 순간부터는 저도 그만 가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사과를 하고 제가 받아준다 한들 앞으로 동서와 잘 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윗사람으로서 그래도 한 번은 넘어가주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로 동서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될 줄 알았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었다고는 하더라도 저희끼리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게 사과한 이후로 정말로 저를 깍듯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동서였습니다. 예전처럼 괜히 일부러 대학 얘기 꺼내서 제 속을 긁는 일도 없었고요. 확실히 제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않고 초반에 점수 깎아먹은 만큼 그걸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동서였어요. 자기 딴에는 부족한 솜씨로 식사 대접하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혹여나 의도치 않게 제 신기 거스를까 말 한마디 조심하는 모습을 보니 그만 저도 마음이 스르륵 풀릴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 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는 하나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변화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과천선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동서에게 저 역시 마음의 벽을 허물었던 거죠.
이제는 그것도 어언 1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일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동서도 없는 집 맏딸로 태어나 의지할 만한 곳 없는 처지였어요. 동서가 지난 잘못에 대해 제 용서를 구하고 저 역시 진심으로 제게 사과하며 잘하려고 하는 모습에 마음을 풀어준 이후부터는 마치 친언니처럼 저를 따르기 시작한 동서였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서 꼭 마지막까지 안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저 역시 동서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새댁 시절 서투르고 가시가 뾰족했던 동서 역시 지금은 둥글게 깎이고 깎여 사람 좋은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제 눈에야 한참 어린 물가에 내놓은 어린 동생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가끔 제가 새댁 시절 동서의 만행에 대해 놀리듯 입에 올리면 자기가 더 기함을 해서 얼굴이 시뻘개지는 동서예요. 아, 형님 그만. 제가 그때는 진짜로 잘못했다니까요. 걔는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었어. 내 흑역사라니까. 그렇게 질색 팔색을 해대며 펄쩍 뛰는 동서 반응을 보는 게 요즘도 제게는 소소한 재미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사이가 원만해진 만큼 다른 시댁 식구들과 제 남편도 마음을 풀고 동서와 둘도 없는 가족관계로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사람이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를 지속할지 그저 그뿐인 관계로 끝나고 말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비록 동서가 제게 잘못했음에도 지금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후에 동서 행동이 진실되었기 때문이겠죠. 지금이야 제게도 동서는 제 인생에서 떼래야 뗄 수 없는 그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돈독한 사이로서 귀한 인연이죠. 때로는 삐그덕거리더라도 이렇게 한 번쯤은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도 동서 통해 배우게 된 일이죠. 이렇게 저희 식구들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앞으로도 많이 투닥거리겠지만 또 그런대로 동서와는 잘 지낼 겁니다. 저희 식구들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